극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에서는 등비 수열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요. 특별히 등비 수열만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 등비 수열은 이 공비에 따라서 수렴 발산 값이 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등비 수열의 극한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좀 배워볼게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 등비수열 중에서 가장 간단한 꼴이 아래 n제곱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아래 n제곱의 극한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n제곱은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등비수열인 거죠. 근데 이 아래 값에 따라서 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수렴 발산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 같은 걸 생각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은 2, 4, 8, 16.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r이 1보다 크면 이게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뭐 r이 1이면 뭐 1의 n제곱이니까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건 없죠. 이렇게 1의 거듭제곱은 1에 수렴하겠지.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중요해. r이 그러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걸 약간 초등학교 틱하게 얘기하면 진분수인 거죠. 진분수 뭐 요런 거 0, 뭐 2분의 1, 뭐 3분의 1, 뭐 3분의 2, 뭐 마이너스 2분의 1, 뭐 마이너스 3분의 2, 뭐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1보다 작은 애들 뭐 진분수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들의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분의 1 같은 거예요. 한번 2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될 거예요? 2분의 1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분모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뭔가 상수꼴로 갈 수밖에 없지. 분모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를 조금 좀 멋있게 표현할 때 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법이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제 r이 이제 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진동하죠. 진동. 그러니까 하여튼 발산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 2의 뭐 거듭제곱.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2, 4, 8, 16. 이것도 진동하면서 뭔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하여간 발산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간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하여튼 발산이야. 발산. 그치? 1이면 당연히 1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3, 이거예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0에 수렴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를 조금 약간 암기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뭔가 등비수열의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보면 이제 그래서 등비수열의 이제 일반 항이 원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가장 간단한 꼴이 요거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려면 수렴하려면 아까 이제 방금 해봐서 알겠지만 이 r의 n제곱이 수렴하려면 딱 그거예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얘가 0에 수렴하죠. 그리고 r이 1일 때도 수렴하더라 이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원래 일반적인 꼴은 요 꼴이잖아요. a 곱하기 r에. 이게 이제 일반항이죠.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조건은 똑같아요. 어차피 이 n제곱 밑에 r이 공비니까 여기까지는 똑같거든. 근데 얘는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첫째 항이 0이면 수렴. 왜냐면 이게 0이면 얘가 뭐든 간에 그냥 다 0이니까. 그쵸. 똑같은데, 이건 똑같은데, 이게 이제 이 꼴에서는 첫 장이 0일 때도 수렴한다라는 거 조금 암기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 한번 문제 풀어보자.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 이게 조금 스타일이. 배우기는 별거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딱 봐도 뭐 답답하죠. 자, 1번 문제를 볼 때 내가 이제 뭐의 거듭제곱 문제를 풀 때 이게 n으로 다 맞추라고 하거든. 특히 극한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 풀기가 싫어요. 막 보기도 싫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뭔가 다 이게 뭐에 n제곱꼴로 맞춰놔야지 문제 풀기가 좋아요. 이 극한이나 급수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수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2n제곱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9의 n제곱인데?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8의 n 플러스 1제곱은 8 곱하기 8의 n제곱인데? 우선 이게 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원을 다시 공부해야 돼. 지수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것까지 내가 해줄 수는 없어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죠. 그리고 3의 2n제곱은 9분의 n제곱. 이과생이면 요 정도는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지금 이게 n제곱이 9, 이 공비가 9고 얘는 8이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어차피 큰 틀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가장 센 거를 보면 돼. 가장 센 게 누구냐? 9의 n제곱이에요. 9의 n제곱. 그러니까 우린 9의 n제곱만 보면 돼. 9의 n제곱만 보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9의 n제곱의 개수는 1이고 여기 9의 n제곱의 개수는 9분의 1이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1분의 9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답은 9분의 1이거든. 근데 얘는 정석대로도 풀어줄게. 이 등비수열에서도 이게 다 무한대로 가면은 이 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비죠. 공비가 큰 걸로 분모분자를 나눠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분모분자를 9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정석풀이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정석풀이 얘는 한번 보여줄게.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9분의 8의 n제곱 이거 나누면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9분의 8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이 9분의 8이니까 이 공비가 1보다 작아졌으니까 아까 배운 원리에 의해서 이게 0에 수렴한다고요. 0으로 가지.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석풀이인 거고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도 그냥 공비가 센 애가 최고차항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n으로 다 맞춰서 풀면 된다. 이거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3번만 볼게요. 이것도 그냥 n으로 다 맞춰서 하면 돼. 그러니까 뭐 이거 센 것만 보면 돼요. 이게 센 거 이거 두 개 보면 땡이에요. 이건 3의 n으로 묶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으로 묶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3의 거듭 제곱이니까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무한대로 가죠. 얘는 3분의 2니까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0에 수렴하죠. 그러니까 끝내는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내겠냐고요. 안 내지. 이런 것만 내지. 이런 것만. 오케이? 2번은 내가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냥 1번이랑 스타일은 똑같아요. 루트라서 뭐 뭔가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루트 9에는 끝내는 3의 n이니까 별건 없어요. 오케이? 자, 12번. 여러분 이과생들 듣는 파트라서 조금 강도 높게 할게요. 그래서 아까 했네. AN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알파라고 생각해요. 알파. 그럼 이게 문제가 리미트. 그러니까 AN은 어차피 알파로 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9니까 9 곱하기 3의 n제곱 4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알파 곱하기 2의 n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n제곱 밑에가 4잖아.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크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n제곱 밑에 3이니까 공비가 3, 공비가 2. 이거 1보다 크니까 다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무한대 이렇게 하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 입장에선 센 것만 보면 되는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공비가 센 게 차수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4의 n제곱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4의 n제곱의 개수는 여기는 4고 여기는 알파이므로 알파분의 4는 2다.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 2.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나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원래 정석풀이는 이거예요. 이 지금 분모에서 공비가 제일 센 게 4잖아요. 4야. 얘는 3이고. 그러니까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도 되고 그럼 정석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3으로 가자.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근데 이거는 이건 조심해야 돼. 1번은 함정 있다. nn이니까 이거 실제랑 이렇게 합쳐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보면은 r의 n제곱 꼴이니까 얘가 수렴하려면 요게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근데 여기서 이제 고1 걸로 계산이 들어가야죠. 2차 부등식 연립해서 공통범위를 잡아내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안 해주지. 이과생들은 이제 2차 부등식 정도는 가볍게 해야죠. 자, 얘는 근데 이제 이 꼴이야. 2번은 지금 자세히 보면은 a 곱하기 r의 n-1 꼴이니까 지금 얘는 a가 x인 거고 r이 e-x죠. 그래서 이 꼴에서는 이게 수렴하려면 x가 0이던가 또는 e-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 단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다 이제 고1 스킬을 써가지고 고1 때 막 맨날 방정식 부등식 배우잖아요. 그걸로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R의 n제곱을 포함한 극한. 이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R의 n제곱이 들어갔잖아. 근데 R의 n제곱은 R 값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범위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은 여기서 극한값을 한 방에 딱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R의 범위를 이렇게 쪼갤 줄 알아야 돼.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걸 좀 멋있게 표현하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문제집이나 선생님들은 이렇게 좀 많이 해요.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해. 이 범위 나누는 순서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R이 1일 때 원래 R이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여기서 하지 말래.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안 하면 되지.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것도 멋있게 표현하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애들이 뭔지 몰라 하는데 그냥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우리가 아까 배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R의 n제곱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0에 수렴한다라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1 플러스 0분의 0이니까 0에 수렴하는 거죠. 1이면 뭐 1의 n제곱이니까 2분의 1에 수렴하는 거. 얘는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이 R의 n제곱은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R이 1보다 크면 이게 무한대로 가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게 진동하긴 하지만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얘네 둘은 일종의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R의 n제곱은 뭐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럼 개수가 여기 1이고 여기도 개수가 1이니까 당연히 1에 수렴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요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요렇게 해서 이제 오늘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다. 그 수열의 극한은 그냥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대상이 수열인 것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수열의 극한에서는 등비수열이 좀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 왜냐하면 등비수열은 이 공비의 값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급수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